요즘 LG가 삼성 8K TV를 디스하면서 연일 시끄럽습니다. 삼성의 8K TV 화질이 국제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과거부터 수차례 싸워왔던 삼성과 LG, 이 두 회사의 웃지 못할 소송전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때는 2012년 8월, 삼성전자가 냉장고 용량에 불편한 진실이라는 1분짜리 영상을 올리면서 사건은 시작됐습니다. 영상에서 삼성전자는 LG전자의 870L 디오스 양문형 냉장고와 자사의 857L 지펠 양문형 냉장고를 눕혀놓고 물을 붓는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LG전자의 냉장고 용량이 과다 측정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삼성이 직접 디자인한 실험 영상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삼성이 이런 짓을 벌인 이유는 당시 900L 용량을 가진 삼성의 지펠 T9000이 세계 최대 용량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LG전자가 910L 디오스 냉장고를 출시하면서 이 타이틀을 뺏길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영상의 실험을 보시면 실제로 13L 더 작은 삼성전자 냉장고에 물이 3.4L 더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비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영상에서 삼성전자가 진행한 방식은 냉장고 용량을 측정하는 공식적인 방법이 아니며 잘못된 내용으로 소비자들을 호도할 수 있다고 반박하면서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실제 냉장고 규격 측정은 에너지관리공단이 인정하는 KTL이라는 인증기관에서 진행되며 물을 붓는 방식이 아닌 도면을 기준으로 측정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는 물을 붓는 게 공식적인 용량 측정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영상을 내리기는커녕 객관적 사실을 명시한 영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며 이번에는 캔이 몇 개나 들어가는지 테스트한 2차 영상을 올리면서 LG를 다시 도발했습니다. 결국 수백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까지 번졌던 이 사건은 법원이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영상이 삭제되었고 이후 재판부의 공고로 삼성과 LG가 상호 제기했던 소송을 일체 취하하면서 무려 1년이나 지난 후인 2013년 8월 종결되었습니다. 세계 3대 가전박람회 중 하나인 독일 이파, 그 중에서도 2014년 3월에 열린 이파는 LG와 삼성 모두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LG 임원이 전시 현장에서 삼성전자의 세탁기 도어를 파손했다는 의혹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파의 전시회장이 아닌 독일의 가전 양판점 슈티글리츠 매장 내의 삼성전자 특별 전시장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파손 의혹 당사자가 다름 아닌 조성진 LG전자 사장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조성진 사장이 이파 전시회에 앞서 삼성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고의로 삼성 세탁기를 부수고 달아났다고 주장하며 조 사장과 임원들을 검찰에 고소하였는데요. 당시 LG 측 주장을 들어보면 조 사장은 삼성의 새로운 드럼 세탁기 크리스탈 블루의 도어가 얼마나 튼튼한 건지 직접 눌러본 것뿐이며 1시간 넘게 삼성전자 부스에 머무르는 동안 삼성전자 직원들은 아무도 제지나 항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해외 매장에서 경쟁사 제품을 테스트하는 것은 세계 어느 가전회사에서 하지 않는 행위이며 체중 80kg으로 추정되는 건장한 성인 남성이 무릎을 굽혀가며 세탁기 문을 여러 차례 누르는 행위는 통상적인 테스트의 범위를 넘어서 목적이 분명한 파손 행위라고 크게 반박하였는데요. 검찰은 이 둘 간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LG전자가 사과하고 삼성전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무산되었고 결국 이 사건은 1심 2심도 아닌 3년이나 지난 2016년 대법원 3심까지 가서야 무죄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굴지의 글로벌 기업 사장이 이런 의혹에 휩싸였던 것도 황당하지만 좋게 합의로 끝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감으로써 더 놀라움을 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지금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2011년에는 3D TV에 대한 열풍이 한창이었는데요. 삼성과 LG는 각각 셔터글래스 방식과 필름 패턴 편광 방식의 서로 다른 3D TV를 내놓으면서 다시 한번 맞붙게 되었습니다. 두 방식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사물의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건 두 눈이 다른 구도로 사물을 인식하고 이를 뇌에서 인지,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왼쪽 눈의 각도로 보여주는 영상과 오른쪽 눈의 각도로 보여주는 영상을 어떻게 TV를 통해 보여주는지가 기술적 차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의 셔터글래스 방식은 오른쪽과 왼쪽에서 각각 촬영한 화면을 TV가 빠른 속도로 번갈아 보여주며 3D 안경은 이에 맞춰 한쪽 렌즈를 검게 만들므로써 왼쪽 눈으로는 왼쪽 각도의 영상을, 오른쪽 눈으로는 오른쪽 각도의 영상을 보게 해 3D를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LG전자의 편광 방식은 한 화면에 두 영상을 합쳐 동시에 보여준 뒤 편광 안경으로 섞여있는 두 영상을 분리해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각각 해당 영상을 받아들이게 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쟁은
삼성이 LG의 평강 방식 3D TV는 FHD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시작됐는데요. FHD는 수평 해상도가 1080p 이상이어야 하는데 평강 방식은 좌우 영상이 각각 540p씩 쪼개져 있기 때문에 FHD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LG는 오른쪽과 왼쪽 눈 해상도가 각각 540p로 나뉘긴 하지만 사람의 뇌에서는 하나로 합쳐져 1080p로 인식되기 때문에 FHD가 맞다고 반박했는데요. 이를 두고 김현석 삼성전자 전무는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아니라고 하는데 LG 혼자 맞다고 한다면서 LG를 비판했으며, 윤북은 삼성전자 사장 또한 브라운관 TV처럼 화면에 줄이 생긴다면서 그런 걸 FHD라고 하면 계란으로 바위 깨기라고 꼬집었습니다. LG 측의 반박 화력도 대단했는데요. 권영수 LG 디스플레이 사장은 3D TV는 해상도보다 화면 깜빡거림이나 화면 겹침, 입체감이 중요하다면서 삼성의 셔터 방식은 TV를 장시간 시청 시 화면의 깜빡거림 현상으로 두통이나 눈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디스했고, 자신 있으면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 대상 비교 시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삼성전자를 도발했습니다. 두 회사의 설전이 깊어지면서 삼성전자 임원 중 한 명이 LG 디스플레이의 엔지니어들을 멍청하다고 공개 석상에서 표현했다가 사과한 사건까지 있었을 정도니 어느 정도 싸움이었는지는 감이 오시죠? 이 둘 간의 3D TV 소송전은 호주에서 이루어졌는데요. LG전자는 깜빡거림, 화면 밝기, 안경 편의성, 사용 편의성 4개의 주제로 자사의 3D TV와 삼성의 3D TV 방식을 비교해 광고를 진행했는데, 삼성전자는 이 광고가 허위 과장 광고라고 주장하며 호주 연방법원에 광고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깜빡거림에 대해서만 광고 중단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3개는 방영을 허가하면서 사실상 LG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3D TV 자체가 소비자로부터 선택받지 못하고 시장에서 사라지면서 이 디스전은 승자와 패자 모두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전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는 삼성과 LG. LG는 OLED TV를, 삼성은 QLED TV를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드라이브 걸면서 이 두 기술 간의 설전은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작은 삼성전자가 2017년 QLED 대 OLED 12시간 화면 잔상 테스트라는 영상을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영상은 12시간 동안 게임을 플레이한 후 OLED TV와 QLED TV의 번역 현상을 비교함으로써 LG전자의 OLED TV를 디스하고 있는데요. 과거 CRT 모니터를 사용해보신 분들이라면 화면에 자국이 남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화면 보호기 기능을 사용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삼성의 스마트폰도 O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면서 번역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의식한 듯 삼성은 자사 뉴스룸을 통해 수명이 2에서 3년으로 짧은 스마트폰은 OLED 디스플레이를 채용하더라도 번역 현상이 눈에 띄게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이 문제를 PC 모니터와 TV로 한정지었습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소비자들이 선택할 문제이며 삼성의 이 같은 행위는 상도의에 어긋난 행위라며 유감을 표시했는데요. 조용히 있던 LG전자는 최근 차원이 다른 LG OLED TV 바로 알기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LED TV는 백라이트 때문에 정확한 블랙 표현이 어려우며 컬러는 과장될 수 있고 TV는 더 얇아지기 어렵다고 하면서 롤러블 OLED TV에까지 이른 자사의 OLED 기술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영상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LED TV의 앞글자가 여러 알파벳으로 바뀌면서 앞글자가 다른 LED TV도 백라이트가 필요한 LED TV일 뿐이라면서 삼성의 QLED TV를 저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QLED TV와 OLED TV의 논쟁은 최근 8K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LG전자는 자사의 OLED 8K TV의 화질 선명도가 90%인데 반해 삼성전자 제품은 12%에 그친다면서 국제 디스플레이 계측위원회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가로 픽셀 수가 8000개라고 모두 8K가 아니라고 디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화질 선명도는 1927년 발표된 개념으로 물리적으로 화소수를 세기 어려운 디스플레이나 흑백 TV 평가를 위해 사용됐으며 초고해상도 컬러 디스플레이를 평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면서 8K 화질은 밝기, 컬러 볼륨, 영상 처리 기술, 광학 시스템 기술로 종합 판단을 해야 하며 자사의 TV는 8K 협회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반격했는데요. 학계에서는 8K에 대한 정확한 국제 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어느 쪽 말이 100% 맞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같은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삼성은 TV 번역 확인이라는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OLED TV의 번역 문제를 다시 끄집어냈는데요. 이쯤 되면 이 두 회사의 TV 디스전은 평생 끝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밖에도 삼성과 LG는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대립각을 세워왔는데요. 과거 LG 스마트폰 옵티머스가 채용한 IPS 디스플레이의 저전력 저발열을 강조하기 위해 갤럭시 S2와 자사의 스마트폰 위에 버터를 올려놓고 어느 쪽에 버터가 더 빨리 녹나 발열 테스트를 한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으며, 아몰레드가 과장된 색 표현으로 청소년에게 정서 불안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황당한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한 것은 물론 자사 스마트폰 보이스13의 광고에서는 직접 삼성의 갤럭시 노트를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은 최근에는 LG
LG의 의류관리기 스타일러를 저격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TV에서의 논쟁이 가전으로 다시 확대되는 분위기인데요. 어느 정도 선의의 경쟁은 서로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극단으로 치닫는 디스전은 두 기업 모두에게 독이 되는 만큼 한국을 대표하는 두 기업이 막장으로 치닫지 않고 세계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